안녕하십니까. 저는 송민기라고 합니다. 현재 싱가포르 난양공대에서 리서치 펠로우로 일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오늘 디지털 트윈 관련 해외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제가 준비한 발표 자료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디지털 트윈 기술을 적용한 다양한 도메인 사례를 소개하고 현재 싱가포르의 디지털 트윈 관련 과제에 참여하고 있는데 과제와 관련된 연구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제조 관련 디지털 트윈 시뮬레이션 가속화 방법이고 두 번째로는 디지털 트윈을 활용해 시스템 장치의 이상 동작을 감지하는 방법입니다. 디지털 트윈 사례 소개에 앞서 디지털 트윈 개념을 간략하게 설명하겠습니다. 디지털 트윈이란 현실 물리적 대상을 정확하게 모의하고자 활용하는 어떤 진화하는 모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델 진화를 위해서 센서 등을 통해 물리 대상, 즉 시스템으로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획득하는 과정이 필요하게 됩니다. 활용 목적으로는 고장 진단, 정확한 성능 예측, 혹은 동작 검증 등이 있을 수 있고 다양한 가상 시나리오에 대해서 가상으로 미리 체험하고 그 체험된 결과를 바탕으로 최적화된 의사결정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러한 디지털 트윈 지원을 위해서 많은 프레임워크와 방법론 등이 제안되었는데 논문마다 조금씩 틀리지만 필수 컴포넌트로는 다음과 같이 피지컬 오브젝트 시스템과 거기에 대응하는 디지털 트윈이 있고 이들 사이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모델 관리 혹은 요구 상황에 맞는 시뮬레이션 기반 최적화를 수행하는 서비스 매니저 등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항공우주 분야의 디지털 트윈을 활용하는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항공우주 분야에서는 항로의 운행 정보, 비행기 상태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게 됩니다. 비행기 상태의 예시로는 공기로 인한 스트레스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목적으로는 관측 데이터를 활용해서 비행기의 상태 이상 유무를 점검하게 되고 혹은 미래에 겪게 될 잠재적인 간섭 등을 미리 분석 혹은 예측을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비행 모델 혹은 유체 모델 혹은 소재 관련 모델을 활용하기도 합니다. 활용 모델 타입으로는 이제 FEM 혹은 CFD 기반의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활용 모델 예시입니다. 로보틱스 분야에서 수집되는 데이터로는 로봇의 동작, 그리고 로봇과 사람과의 상호작용, 혹은 기타 외부 요인 등이 있을 수 있고, 트윈 운용 목적은 로봇 제어 알고리즘 최적화, 이런 최적화를 통해서 로봇의 자동 제어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활용 모델 예제로는 FEM, 이산 사건 시뮬레이터 모델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제조 분야는 현재 제가 연구하는 분야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디지털 트윈 기술 활용을 위해서 새로운 제조 트렌드가 등장했는데 이제 인더스트리 4.0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인더스트리 4.0은 기존 생산 설비에 디지털 트윈뿐만 아니라 인터넷 오브 띵, 클라우드, 그리고 빅데이터 관련 기술 등을 결합시키기 위해서 제안되었습니다. 제조 분야에서는 디지털 트윈을 로봇 제어, 툴 레벨에서의 로봇 제어, 기계 고장 진단부터 전체 시스템 생산 향상을 위한 결과 분석 및 전략 최적화 등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관점과 목적이 다양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목적과 관점에 따라서 다양한 데이터 모델들이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디지털 트윈 지원을 위해서 관련 기술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보았습니다. 시나리오 변화에 빠르게 대처하기 위한 모델 합성 기술, 그리고 빠른 의사결정, 분석, 진단을 위한 시뮬레이션 혹은 최적화, 가속화 기술, 그리고 연속적인 데이터 수집을 위한 통신 계층 설계 및 보안 기술, 그리고 디지털 트윈과 물리객체, 시스템을 말하는 거죠. 물리객체 간 실시간 동기화 기술. 동기화라는 것은 이제 실시스템 데이터를 모델에 반영하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현재 디지털 트윈 관련 수행하는 과제는 싱가포르 정부 지원 과제입니다. 디지털 트윈을 포함해 인더스트리 4.0 연구를 위해 책정한 싱가포르 R&D 예산은 US 달러로 138억 정도 됩니다. 현재 발표자가 수행하는 과제는 전체 3가지 그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그룹은 디지털 트윈 시뮬레이션 최적화 및 모델 관리 방법을 다루고 있습니다. 모델 관리에는 시스템과 디지털 트윈 간의 데이터 기반 동기화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현재 발표자가 속해 있는 그룹입니다. 두 번째 그룹은 IoT 및 센서 네트워크를 연구하는 곳이고, 세 번째 그룹은 이제 첫 번째 그룹과 두 번째 그룹을 바탕으로 해서 실제 회사와 연계해서 실사례에 적용하는 방법을 이제 연구를 하고 실제 모델을 개발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NTU와 신텍이라는 것은 이제 싱가포르에 있는 생산 관련 공공연구소입니다. 남양공대와 그리고 신텍이 이제 9개 연구팀이 참가해서 현재 과제가 수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발표자가 수행하는 연구 주제는 제조 시뮬레이션 가속화와 그리고 디지털 트윈을 활용해서 이상 기능을 감지하는 것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여러 제조 시스템 중에서 저희는 그 반도체 공정 플랜트를 좀 특정하고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팹이라고 얘기하는데 이쪽 팹 같은 경우에는 워낙 동작이 복잡해서 시뮬레이션 수행 시간이 매우 깁니다. 그래서 팹 오이 같은 경우에는 시뮬레이션 가속화가 매우 중요한 이슈입니다. 팹의 기본 동작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웨이퍼들이 뭐 일종의 통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통에 담겨져 가지고 각 머신 그룹 내의 툴 머신에 의해서 프로세스 됩니다. 프로세스 종류로는 뭐 산업, 포토, 식각, 방막 등이 있고, 머신 그룹이라는 것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머신들의 집합입니다. 주요 컴포넌트로는 다수의 머신과 머신들이 바쁠 때 대기할 수 있는 큐와 그리고 근무자들이 있습니다. 좀 팹의 어떤 동작을 좀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 근무자들은 기기 셋업, 뭐 샘플링을 통한 검수, 뭐 재프로세싱 등을 결정하는데 이렇게 근무자들과 기계들이 상호작용을 통해서 웨이퍼들이 체결됩니다. 그래서 웨이퍼낫은 다수의 머신 그룹을 경험하면서 점점 처리가 됩니다. 보통 다양한 이런 파라미터들을 고려하기 위해서 대부분의 상용 툴 같은 경우에는 이산화탄소 기반 모델링 및 시뮬레이션 기술을 활용해서 제작되었습니다. 시뮬레이션 가속화를 위해서 저는 정상상태 개념을 활용했습니다. 정상상태란 물체의 운동 상태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하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머신 그룹의 정상 상태는 다음과 같이 정의했습니다. 그룹 내에 있는 대기 큐의 길이가 어떤 바운더리 내에 수렴을 했을 때를 의미하고,
정상 상태로 수렴했을 때 혹은 정상 상태로부터 발산했을 때에 따라서 추상화 레벨 변환기라는 것이 이산 사건 모델과 그에 대응하는 큐잉 모델 중 하나를 선택해서 동작을 하게 됩니다. 각 머신 그룹마다 추상화 레벨 변환기가 붙어가지고 추상화 레벨 변환기는 출력 낫에 포함된 도착 간격 시간과 대기 시간 정보 이런 다 큐잉 파라미터들인데 이런 것들을 추출을 해서 어떤 샘플을 구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도착 간격 시간과 대기 시간 각 파라미터의 연속 샘플이 확률적으로 동일할 때, 큰 차이가 없을 때 우리는 머신 그룹이 정상 상태에 이르렀다, 수렴을 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제한 추상화 변환기는 정상 상태 수렴 발산을 판단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모델 네트워크 구조를 변화시켜 이산 사건 모델 혹은 이에 대응하는 딜레이 모델을 활성화시킵니다. 이는 이산 사건 시뮬레이션에서 그 모델 함수를 수행하고 이벤트 간 인터랙션이 단순한 딜레이 상수로 치환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바뀐 딜레이 상수 모델이 계속 유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산 사건 모델이 재활성화될 수가 있는데 그 요건으로서는 추상화 변환기가 입력 변화를 탐지했을 때 혹은 내부 머신 수리, 보장 관련된 이벤트를 감지했을 때 혹은 새로운 타입의 낫이 도착했을 때 이산 사건 모델이 재활성화됩니다. 이 재활성화할 시에 워크로드 일관성을 위해서 추상화 변환기는 더미 낫 이벤트를 생성하게 되는데 이와 관련된 부분은 논문을 참조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한 기술을 여러 벤치마크에 적용하였고 그중 한 가지 살펴보시면 왼쪽 그림을 살펴보시면 어떤 바틀렉 그룹의 정상 상태로의 수렴, 이에 대비되는 트랜지언트 상태로의 전환 등이 시시각각 이루어지게 됩니다. 아무래도 이런 정상 상태의 비율이 적으면 성능 향상이 적을 수밖에 없는데 대부분의 PAB 같은 경우에는 발산하지 않도록 관리가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스테디 스테이트 비율이 트랜지언트 스테이트 비율보다 높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벤치마크에 대해서는 2배에서 4배 정도의 성능 향상을 이끌었습니다. 물론 정확도 같은 경우에는 다 높은 90% 이상의 높은 정확도를 다 이끌어냈습니다. 후속 연구로는 정상 상태 그룹 모델 변화 분할에 관련된 연구를 수행했습니다. 취지는 이제 낫이 연속된 정상 상태 그룹에 의해 처리가 될 때 어떤 결합된 그룹 모델에 의해서 처리가 됩니다. 즉 연속된 이산 사건 그룹 모델의 멀티 스텝 프로세싱이 누적 딜레이로 대치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효과는 이제 어떤 결합된 모델에 의해서 처리가 되기 때문에 그룹을 바이패싱함으로써 전체적인 스케줄링된 이벤트 개수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성능 향상을 이전보다 이끌었고 추가적으로 어떤 딜레이 관리 기술 그리고 우회 기록을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런 우회 기록 관리 기술 등이 제한되었습니다. 이상 동작 탐지의 경우 우리는 디지털 트윈이 물리객체와 동기화되었을 때 물리객체의 동일한 입력이 디지털 트윈에게 가해지면 우리는 물리객체와 디지털 트윈의 상태와 출력 변화가 동일하게 기대하게 됩니다. 완벽한 데이터 수집 상황에서는 이제 실체계의 파라미터 상태 변화를 지속적으로 감지, 이를 통해 디지털 트윈을 계속 업데이트하면서 이제 C 데이터와 시뮬레이션 결과를 비교하게 되는데 이때 이제 비교를 통해서 이제 물리객체 동작이 우리가 원하는 스펙 혹은 기대하는 대로 동작을 하고 있는지 점검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센서 활용폭이 좁고 사람에 의해서 매뉴얼하게 측정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힘듭니다. 그래서 최소한 출력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이 물리객체와 이 디지털 트윈의 동기성을 평가하는 것이 이제 후속
경고가 되겠고, 그래서 최소한의 입출력 데이터 측정을 위해서 각 그룹 내 근무자는 RFID 태깅을 통해서 이런 낫의 출력 도착 정보를 모니터링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입출력 정보와 그리고 최소한으로 지워지는 상태 파라미터 정보를 활용해서 동일성을 체크합니다. 제가 제안하는 이상 동작 금지 방식은 기존 정상 상태 개념을 활용하고 결함 커버리지 개념을 도입했습니다. 전체적인 과정은 기존의 테스트를 통과한 정상 상태가 계속 유지를 하게 되면 동작이 이상이 없다고 판단하고, 어떤 대상 그룹이 트랜지언트한 상태에 이르렀을 때는 시뮬레이션 결과와 실 데이터를 비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확률적으로 동일하게 되면 동작 이상이 없다고 판단하고, 확률적으로 동일하지 않으면 결함 커버리지 내 변수 값 조정을 통해서, 즉 최적화를 통해서 물리 교체와 데이터와 그리고 시뮬레이션 데이터 동기화를 시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적화를 수정하게 되면 최적화 값을 바탕으로 해서 전문가가 그룹을 점검을 하게 되고, 수렴하지 않으면 대상 그룹은 동작이 이상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제한 방식은 정상 상태 개념을 활용함으로써 동기화 비교 시 시뮬레이션 횟수를 줄일 뿐만 아니라, 지금 가정하고 있는 상황은 실체계 데이터 누락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누락을 어느 정도 허용을 하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 질문 있으시면 다음에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